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조세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세금을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얘가 구분이 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해서 그 기준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과세주체 배웠죠? 얘는 누구를 과세주체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런 거죠. 그래서 배운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우리가 뭐라고 됐어요? 국세. 그 얘기하는 거죠. 국세. 얘를 지방세 그럽니다. 자, 우리가 국세는 관세 빼고 13개가 있고요. 여기에 11개가 있거든. 그죠?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조세 총론 파트에서 문제를 만약 쉽게 낸다 그러면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걸 고르라. 지방세가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올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이 좋은 거죠. 이건 빵점 방지용 문제입니다. 혹시 출제위원회 문제를 다 틀리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이거라도 맞으라고 내는 문제죠. 이게 그죠? 그럼 이제 이를 외워야 되잖아요. 문제는. 자, 근데 이거 맞추려면 이거 두 개 다 외워야 되나요? 하나만 외우면 되죠.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외워야 된다? 지방세죠. 지방세. 이유는 당연히 나와 있어요. 얘는 13개나 되고 얘는 11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 차이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우리 머리 용량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용량이 안 따라옵니다. 왜? 안 쓰던 머리를 쓰라니까 막 들어가질 않죠. 이거 두 개 더 외우려면 머릿속에 몇 개 안 되는 거 그 나머지 두 개가 누군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 얘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근데 머리는 자꾸 쓰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머리를 언제 썼어? 어떻게 썼어? 집에서 망치 없을 때, 못 박을 때 이게 보통 쓰고 그 용도로 많이 썼죠. 머리가 굳어있지. 그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제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돌덩이. 그 머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써야 돼. 자꾸. 자, 그럼 외워보겠습니다.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다? 얘는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뭐 있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누가 봐도 지방세죠? 대놓고 지방세. 그죠? 지방세. 6개. 나머지 5개는 이런 게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레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요즘에 보면 담배를 막 많이 못 피잖아요. 필 데가 없어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집에 사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집에서 담배를 핀다. 남자분이 만약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왕인 거죠. 왕. 그 집에서 왕. 내가 담배를 핀 그 누구도 자기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죠. 와이프가 됐든 애들이 됐든 그죠? 대단한 거죠. 나는 근데 집에서는 방에서는 못 피고 베란다에서는 핀다. 이 사람도 한 영유정급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짬밥이 그죠?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은 남자들은 노비 수준이죠. 나가야 됩니다. 일단 밖으로. 밖에 나가서 1층에서 피는데 방송 나오죠. 거기 담배 연기 올라온다고 항의 들어오니까 피지 마시라고 막 이러죠. 갈 데가 없는 거. 그럼 이 추운데 어디 가겠어? 가다 보니까 갈 데가 한 군데 있어. 어디? 자기 차에 들어가는 거죠. 내 차는 내가 피는 거죠. 그래서 내 차에 숨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그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담배를 피는 거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나죠. 담배 차에서 피지 말라겠잖아. 냄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 데 없어. 진짜 불쌍하죠. 남자들이.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뉘앙스. 자,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이게 꼭 외워도 되는 건 아니고 느낌상 얘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딱 느낌. 노래도 있잖아요. 강수지.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역 주민이래. 뉘앙스가 국세 같아, 지방세 같아. 오, 지방세 같죠?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그죠? 그리고 구색 갇혀 레저세. 이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얘는 왠지 럭셔리해서 국세 같은 느낌이랑 쓰죠. 근데 이거를 지방산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11개입니다. 그래서 3개 배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이렇게 돼 있어요.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인 게 맞는 게 제가 말했죠. 옛날에는 명절 때 프랜카드에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런 게 붙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얘가 회피로 왜 내 고장 담배를 애용하는 거야? 어차피 너는 담배 필 거니까 몸 축나가 피는 거니까 이왕 피는 거 몸은 축나더라도 네 고향을 위해서 몸을 헌신하라는 얘기지. 몸을 태우라는 거지. 그죠? 그 세금을 지방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주에서 만약에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한 달 동안. 그럼 담배를 어디서 사가야 돼? 그렇죠. 원주에 삼보로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꽁초를 부산에다 버리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고장을 사랑하는 거야. 네? 지방세는 거예요. 지방세. 그죠? 그러면 얘 빼고는 다 국세니까 이거 말고 나머지 외울 거 없는 거죠. 여기 안 나온 건 다 뭐다? 국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20페이지에 국세하고 지방세가 표로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거는 뭐 거기 보면 뭐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지방세 밑에 박스에 보면 도세, 시군세,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걸 외우는 분이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그거 못 들어요. 이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취득세, 그다음 뭐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이렇게. 얘는 아까 무슨 세라 했어요? 특, 광, 도세. 재산세는 시, 군, 구세. 얘는 도세 및 구세 그래요. 도세 및 구세. 등록세는.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라는 얘기는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그쵸.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누구 재정으로 간다? 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좀 특이하죠? 자, 이게 26회 때인가요? 그때 조세통령에서 문제가 나서 이게요. 뭐라고?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지문이 쭉 나오는데 5번에 이게 났어요. 등록 면허세.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에요. 네. 특별시세가 아닌 것. 이 아니잖아요. 왜? 특별시는 무슨 세야? 구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기는 간만에 처음 나온 거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이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죠. 하지만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주세니까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다. 이것까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볼 거 없습니다. 그럼 21번 1페이지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보통세, 목적세 그랬죠? 자, 이것도 보시면 딱 보시면 구분할 때 얘가 보통세, 목적세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라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세금을 처음부터 거둘 때 그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있고 그냥 일반 경비로 쓰는 세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목적세겠죠. 목적세. 써 있잖아요. 얘는 목적을 가지고 걷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목적세는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적세는 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남아 돌고 이쪽에 돈이 부족해도 이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쓰려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목적세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으면 살림살이 하기가 힘들겠죠. 왜? 여긴 돈이 5천억 남아돌아. 근데 여기는 공무원 월급을 못 줘. 돈이 없어서. 이 돈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제한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세는 딱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3개가 있고 지방세에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교육세 이런 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교통, 뭐 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해서 5개인데 자 여기 교육세가 있고 여기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둘 다 교육 재정으로만 사용을 하라는 얘기죠.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니까 이거는 중앙정부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이거는 지방교육 재정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 정해져서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전용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럽니다. 그럼 이거를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게 왜냐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건 드물거든요. 그래도 2개 중에 하나만 외운다 치면 또 뭘 보면 돼요? 지방세, 그죠? 지방세를 외우면 돼요, 지방세. 지지가 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들은 것만 이제 뭐라고 그래? 에이! 지지, 그러지. 에이, 지지, 앉지 마. 앞에 거. 그럼 뭐예요? 베이비. 지지. 누구 노래야? 소녀시 노래 있죠?
근데 어디 가서 지지지지 베이비 그러니까 몽하고 쳐다보는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뭐 하는 게 없어.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럼 텔레비도 안 보는 거잖아. 텔레비도 열심히 보이는 거 알잖아. 지지지를. 오래돼서도 이거는 알지. 근데 텔레비도 안 보는 거야. 뭘 하는지 몰라요. 공부도 안 하는 거. 텔레비도 안 보고. 이해가 안 가. 가끔가다 드라마 얘기하면 드라마도 몰라. 그럼 공부하는 거 물으면 그것도 몰라. 그럼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를 열심히 보든가 공부를 열심히 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공부한 거 물어봐도 몰라. 드라마 내용 얘기도 몰라.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몰라. 분명히 집에는 없어. 집에서 학교 갔는데 도서관 간 줄 알아. 도서관 늦게까지 공부하는 줄 알아. 도서관도 없고 어디 갔는데 본인만 노래방 가 있겠지. 노래방 가서 또 신나게 노래하고 있겠지. 그죠? 노래방도 가서 노래하고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난 아직도 가면 1시간은 그냥 연장 부른다. 체력 좋은 겁니다. 보통은 한 2곡 부르면 계속 앉아 있습니다. 힘들어서. 두 불러. 이제 난 나이 됐어. 이제 그만 다 했어. 그죠? 내 몸을 다 1시간에 2곡만 부르면 되는 거. 나이가 드는 거죠. 노래도 템포 빠른 거 부르면 아직은 젊은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랩 나오는 거. 용화 다른 도사 그렇게 연락해 봐. 젊을 때요. 지금은 숨 떨려. 용화 다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좋아? 뽕짝이 좋아. 나이 들면 왜 뽕짝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뽕짝이 느려 템포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유가 있어. 두마항강 푸른 물에 막 느려지니까 막 박자가 맞잖아. 이 심장 박동거 맞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야. 노젓는 배에서 시험 노래하는 중간에 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래 봐. 체력이 젊을 때 같으면 나이 들어서도 막 랩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지지지 그죠? 요거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은 과세대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인세, 물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인세, 물세. 그럼 보겠습니다. 인세, 물세. 인세, 물세는 뜻이 뭐냐면 인세, 물세. 그냥 별 얘기 아니고요. 얘는 세금을 과세할 때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란 얘기고 얘는 물건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인세, 물세.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인세도 있고 물세도 있겠죠, 물론. 그 대부분의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국세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죠? 그러면 얘가 시험에서 재산세는 물세일까요, 인세일까요? 취득세는 물세일까요, 인세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수준 떨어지는 문제는 안 내고. 얘가 뭔 얘기냐면 세금을 과세할 때 누구? 그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고려해서 과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있죠. 가불이 있는데 같이 연봉 받고 있는데 둘 다 연봉은 똑같은데 세금은 다르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결혼했고 얘는 안 했고 얘는 결혼 애가 둘이고 얘는 있으면 이상하고 그리고 얘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같은 연봉인데 그죠? 그러면 갑은 부양가족이 많잖아요. 얘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얘는 세금 낼 능력이 얘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작으니까 얘는 뭐 해줘? 각종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은 얘가 더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는 걸 뭐라 그래? 인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흥부와 놀부가 있으면 같은 수입이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놀부가 많이 낸다 그랬죠. 흥부는 얘들아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공제 받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받는 거죠. 공제 하나 둘 낸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내고 얘가 덜 내. 왜? 인세 그 뜻이죠. 지방세는 뭐 중심?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은 얘네들 뭐만 봐? 물건만 본다는 얘기죠. 물건만. 여기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이때 흥부도 하나 가지고 있고 놀부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더 많이 낸다? 똑같다. 그러면 똑같아요. 왜?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물건만 봅니다. 흥부가 자식이 몇 명인지 놀부는 어딘지 그런 상관없는 거죠. 둘 다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흥부도 하나 가 있고 얘도 있고. 놀부는 상속받은 거 흥부를 어디서 났다 했어요? 이거? 흥부를 이 건물을 해서 제비가 박 타서 준 거죠. 그죠? 아니면 제가 밥 먹더니 로또를 준 거예요. 로또를 1등 그래가지고 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시험에 이게 안 나오는데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다? 납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납세지. 그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그죠? 자, 국세는 어디다 세금을 냅니까? 국세청이죠. 이름이 국세청. 즉, 어디? 세무서. 어디 있는 세무서? 사람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세는 그러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죠. 내가 원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주에 주소지가 돼 있죠? 그럼 여러분 국세는 다 어디 가서 신고하면 돼? 원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자, 지방세는 세금을 지자체에다 내죠.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냅니다.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재지. 그죠? 물건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전부 다 물건 소재지로 간다 보시면 되고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이걸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시험에 한번 나온 또 있다 했죠. 이거 재산세 파트에서 재산세 납세지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고 납세지가 났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는 납세지가 어디다? 재산세 납세지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렇게 되겠죠.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이렇게 되겠죠. 그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땡 틀렸죠. 왜?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시군구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볼 때는요. 그게 안 보여요. 맞는 것 같아요. 왜? 언뜻 읽으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어쩌고 소재지 나오고 그다음에 시군구 나오니까 읽다 보면 얘도 맞았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뭐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얘가 인세냐 물세냐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에 과세상 기속 여부에서 인세 물세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를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2페이지로 가면 4번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이렇게 돼 있죠. 과세표준. 집이 여기서 혹시 종부세 내신 집이 많아가지고 종합부동산한테 내신 분은 문제가 제가 지금 나가서 인터넷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법안 발의를 했어요. 이미 종부세 법안 발의를 했는데 내용 보니까 세금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되고 세율도 올리고 그리고 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80%. 그걸 100% 다 내게 하고 과표가 100%로 바뀌어버리고 거기다 세율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뭐 세금이 꽤 많이 거의 2배, 3배 가까이 나오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대신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기준금액을 더 높였어요. 그죠? 1주택 단독매기자는 9억까지는 세금 안 내거든요. 그냥 12억까지 올려준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2주택 이상부터는 세금 부담이 확 커집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의가 됐으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통과되면 뭐 세금 부담 커지겠죠. 그러면 종부세 내신 분들은 그 정도면 만약에 집이 좀 많으시면 꽤 뭐 되겠죠. 뭐 과표가 조금만 넘어가도 몇백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럼 막 집이 한 10채, 20채씩 있는 분은 뭐 몇천 나올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죠? 구간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죠? 지금 그대로 가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종부세. 그러면 참 애매하죠. 안 팔 수도 있고. 그죠? 팔 수도 없고. 근데 그것도 웃긴 거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근데 투기를 하니까 그런 거. 너무 투기를 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비정상적이죠. 우리나라 만약에 부동산 폭락 나왔다 그러면 다 거지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일본이 그래서 왜 한동안 막 10년 동안 그랬잖아요.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씩 가는데 그게 진짜 웃긴 거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 이게 웃기잖아요. 서울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담합해가지고 뭐 요새 나왔죠? 19억 이하는 팔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참 너무 이기주의적이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너무 높으니까.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고민하지 뭐 인상 피세요. 왜 본인은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걱정해? 종부세 안 내면서 왜 고민해?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졌어. 아,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본인은 해당하는 거 없잖아. 종부세 안 내는데 뭘 걱정해? 지금부터 계속 이제 표정 관리 안 되시면 나 종부세 내는 걸로 알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따 쉬는 시간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 있으면 친하게 지내요. 거기 종부세 때문에 우울한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금은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이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두 개로 나눈다. 이런 거죠. 하나는 종가세가 있고 또 하나는 종량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어떤 거라 했죠? 그나마 익숙한 게 종량세 비슷한 종량제, 그죠? 쓰레기 종량제 그러잖아요. 음식물도 다 종량제로.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가운데 글자가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얘는 뭐로 표시가 된다? 과표가 가액, 가격, 금액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금액이 아닌 건 다 종량 그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종량제가 되는 수밖에 없죠. 왜? 기준이 뭐가 돼요?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잖아요. 부피. 그러니까 걔가 종량제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얘만 딱 보시면 돼요. 이거 따로 외울 거 없고 그냥 이거 읽을 때 얘는 가격,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고 이건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쓸데없이 눈 감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눈 감고 외우면 눈 뜨면 생각 안 난다겠죠. 그죠? 눈 뜨고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지 마시고
안 외워도 읽을 때 이것만 가지고 개념 잡아놓으면 나중에 지문이 나오면 이거 보면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은행에서 돈을 1억을 빌리면 담보를 놓고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는 여러 담보물에다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 등기를 하면 뭘 내야 돼요? 등록세를 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과세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1억 빌렸잖아요. 그러면 1억에 0.2% 해서 얘가 2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을. 자, 그럼 얘가 뭐예요? 과세표준이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입니다.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다?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걸 뭐라 그래? 종가세. 별얘기 아니잖아요. 자,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돈만 갚으면 안 되죠. 뭐 또 해야 돼? 지금 내 부동산에 1억 원짜리 저당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뭐라 해요? 말소를 해야 돼. 말소. 말소할 때 말소 등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때도 그러면 등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별거 아니죠. 우리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말소 등기가 뭘 하는 게 말소 등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두 줄 긋는 건 두 줄, 줄 두 줄 딸랑 긋는 거죠. 근데 줄 두 줄 그으면서 야 20만 원 내. 가만 안 있죠. 원가가 들어간다 그래. 원가가 들어가는 게 뭐죠? 줄 반듯이 그려면 잣대 하나 사고 볼펜 딱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20만 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그 1억 원짜리 저당권이 한 건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걔는 그냥 건당 6천 원이에요. 건당 6천 원. 한 건 설정되어 있네. 그럼 얘는 얼마야? 6천 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얘는 얘가 과세 표준이잖아. 얘가 세율이잖아요. 그죠? 그럼 과표가 뭘로 표시됐어? 금액이 아니네. 그럼 뭐라 그래? 종양세 그러는 거죠. 별 얘기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 중에서 다 종가세로 돼 있는데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등록세인 거죠. 예. 등록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양세도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율은 얘들이 세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세율은 얘는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됐고 얘는 얘가 세율이잖아요.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이 가면 이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얘는 이렇게 비율로 곱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곱해지는 거죠. 왜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세액이잖아.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 곱해서 얘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얘가 금액이 나오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표가 종가세면 이거 자체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과표가 금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세율이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지만이 산출세액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세율이 뭘로? 비율로 정해진 표시가 되는 세율이다. 그러고 얘는 세율이 뭘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정율세율 그러고 얘를 정액세율 그러는 거죠. 얘도 가운데 글자죠. 비율. 그죠? 백분비, 천분비. 이거는 금액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와 종양세가 있다. 그래서 뭐 등록세 정도만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등록세 가면 특징에 등록세 특징은 종가세 및 종량세로 돼 있고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취득세는 종가세로 돼 있고 정률세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징에. 뭐 그런 건 근데 우리가 외울 필요 없는 거죠. 5번은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뭐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돼 있어요. 별거 다 있죠. 직접세, 간접세.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와서 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지금 공부를 하나 봐. 이제 5회 남아서 맨날 공부하더라고. 젊은 한 20대 후반쯤 되는 남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5회 공부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세법 하지 말아야겠더니 그냥 그날 배운 거 잠깐 간단하게 본대요. 근데 이제 방향을 못 잡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방향을 잡아요? 방향을 잡고 있어. 세법 방향이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들으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읽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볼 거면 동영상 듣고 안 되면 아까 말한 거 지금 종가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되죠. 종가는 가격으로 표시되고 종량은 수량이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뭐 세법을 굳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지금 무리 할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하라고 때나 하세요. 쓸데없이 지금 조금 하는 척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막 오리 걸다 갔을 때 이제 세법 해야 됩니다 할 때 그때쯤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다 진짜 1차만 하시라고 1차.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 이따 오후에 또 끝나고 막 세법 할까봐.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걱정도 팔자네. 그런 거죠. 자, 5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가 있어요. 여기 돼 있죠.
얘가 지금 보면 조세의 전가 유무라기 전가가 뭐예요? 전가가 뭐라니까 자기는 이가래. 진짜 내가 그걸 썰렁해 농담을 하다가 나 진짜 자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그죠? 김상중이가 연기대상에서 상 타면서 나는 지금 상중이라고 그죠? 상중이라고 그 뭐요? 아재 개그죠? 자기 이름이 상중이잖아요. 난 지금 상중이라고 뭐 상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게 대상 탔으니까 근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해 주는 거죠. 제가 아재 개그를 좀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저 이거 상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진짜 썰렁하죠. 상중이라고. 그거 똑같은 거죠. 그죠? 전가 떠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떠넘긴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겼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책임을 졌느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직급세는 뭐냐면 납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담세자가 있어요. 담세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세금을 뭐 한 사람? 낸 사람. 실제로 부담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갑인데 실제 누가 냈어? 갑이 냈다 그런 얘기, 이 얘기네요. 둘이 일치하죠. 그럼 얘가 전가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직접세라 그래요. 환급세는 뭐겠어요?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갑인데 세금은 누가 내? 을이 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해? 전가. 이걸 뭐라 그래? 간접세 그럽니다. 자, 우린 다 이걸 배우고요. 간접세는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라겠죠. 이 부가가치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번 달 25일이 부가가치세 2기분 전년도 2기분 확정신고 기한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매출 금액의 10%를 내는 겁니다. 매출 금액 10%.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단일 세목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게 이겁니다. 왜? 이거는 물건 하나가 바로 생산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한지에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유통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단계 넘어갈 때마다 세금 계산서 끊었다 그러면 무조건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단계로 가면 중간 단계가 많아지면 소비자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정밀 계측기 같은 걸 우리나라 못 만듭니다. 정밀 계측기를. 그 대표적인 게 저울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몸무게 낸 저울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저울이 그게 이름이 뭐냐면 카스예요. 카스. 이 카스. 먹는 거 아니에요. 술이 아니고 카스. 이게 이제 저울이거든. 몸무게 재는 저울. 근데 이 제일 유명한 저울 회사인데 얘네들이 저울을 만들 수 있는 게 그 정밀도가요. 지금 10,000분의 1이나 100,000분의 1에 만들 수 있나 모르겠어. 근데 외국은 보통 기본이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거 이 비슷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1,000,000분의 1을 맡겨놨어요. 저울 하나가 눈금이 1,000,000분의 1까지 읽어요. 걔가. 1,000,000분의 1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때 당시니까. 1,000,000분의 1이면 어떤 일이냐면 저울을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여기다 올려놓으면 못 올려놔요. 왜? 여기다 올려놓으면 눈금이 움직여요. 여기 지금 미세한 진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얘가 읽어요. 저 문 열면 얘가 움직여요. 왜? 공기 흐름 바뀐 걸 얘가 읽어. 그 1,000,000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위스,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떨어지는 게 일본인데 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울값이 엄청 비싸죠. 그때가 뭐 90년도 초반이니까 그때 당시 저울 하나가 조그만한 거 저울 하나가 막 몇백만 원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가는 가면 얼마가? 한 1,500만 원 가요. 수입가는 200, 300인데 실제로 시험실에 납품할 때는 막 1,500만 원 이런 거. 왜? 중간에 막 한국 총판, 지역 총판, 그 다음에 또 중간 해가지고 한 5단계 거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진 붙이고 10%, 마진 붙이고 10% 하니까 최종적으로 1,500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정밀한 건 다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못 만듭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안 쓰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안 쓰고 논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인정 안 해줘요. 그 밑에다 꼭 써야 돼. 요거 몇 그램 써놨잖아. 그럼 옆에다가 그 저울 있잖아요. 잰 저울을 모델을 써야 돼. 모델을. 스위스 메틀러 2430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면 얘가 스위스 거 썼구나. 그럼 이건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다 카스? 우리나라 카스 저울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진짜 안 써. 카스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넣잖아요. 30,000원짜리 기름 30,000원어치. 영수증 끓으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27,000원 얼마라고 돼 있어. 그리고 2,300 이렇게 돼 있잖아. 왜 그래? 그 기름값 3만 원 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기름값은 나누기 1.1 해가지고 27,000 얼마가 기름값이고 2,300 얼마는 뭐예요? 그거는 부가가치세인 거죠. 세금이. 그죠? 밥 먹을 때 밥값이라 했잖아요. 밥값이 5,500원이면 영수증 끓으면 얼마? 밥값은 5,000원. 그죠? 5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5,500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게 10%인데, 그럼 이 부가가치세 500원은 식당 주인이 납세자일까요? 소비자가 납세자일까요?
소비자가 납세자면 우리가 납세자면 골 때리는 거예요. 뭐 하나 샀다면 영수증 다 끊어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세금 계산도 끊고 그래야죠. 식당 주인이죠. 내는 건 누가 내? 우리가 내죠. 다르죠. 그걸 뭐라 그래? 간접세 그래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실감나게 주세. 주세니까 실감나죠? 술 드시는 금방 얘기했잖아. 카스. 그죠? 네, 카스. 이거 하나 먹으면 여기 주세가 붙어있죠. 그죠? 원래는 누가 내야 돼? 제조회사. 실제로 누가 내? 우리라 하지 마. 묻어가지 말고 내가 낸다고 얘기하지. 마치 우리 그러면 나는 안 먹는데 그냥 낸다는 식으로 자기가 내면서 우리가 내가 낸다 그래야지. 양심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주세 안 내는 사람이 주세 안 내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다. 오 진짜로요? 오 대단하신데. 이분들은 뭐 구조적으로 알코올이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알코올 옆에만 지나가면 취한다든가 이런 향기만 맡아 취한 이런 사람들이지 특이한 케이스네. 아니면 톡시한 크리스찬이라든가. 아니 근데 크리스찬도 술 먹는데. 제가 옛날에 톡시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을 했었는데 1청년회, 2청년회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럼 끝나고 2부로 우리 꼭 맥주집을 갔어요. 제가 회장인데 싹 들고 가서 맥주를 먹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애들이 뚝 와요. 1청년회. 그죠? 근데 1청년 회장 그림이 나하고 친했는데 동생인데 걔도 그런 걸 좋아해.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먹고 있으면 우리끼리 먹고 있으면 걔들도 우 끌고 오는 거야. 끝나고 2부로. 술 먹고. 그냥 맥주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먹는 거죠. 그죠? 주세. 우리나라 주세 엄청 많이 고칩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 여자들 때문에 그래. 여자들이 술을 언젠가부터 먹기 시작하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끼리 다 모여서 술 먹으면 마지막에 남는 건 분명히 이 중에 여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끝까지 남는 게. 주량이 없어. 그죠? 나는 취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 그죠? 주세가 엄청나죠. 여자들이 너무 먹어, 술을. 여자 술만 먹나? 또 뭐 또, 담배 피는, 담배. 근데 이걸 담배를 피는 거 있어요. 여자들이 담배를 피려고 피는 게 아니야. 세금 내려고 하는 거야. 이왕 주세 내는 거, 맞아, 더 내자 해가지고 뭐까지 피는 거야. 담배까지 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촛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촛불 같은 존재.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이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촛불 같은 존재들 많죠. 그죠? 자, 세금 낸다고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는 언젠가 다 타서 없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담배 피는 분 그죠? 피지 말라고 하면 야, 어차피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목숨.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리고 담배를 계속 피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죠. 안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그죠? 끊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럼 시험에는 그러면 주세는 직접 쓸까요? 간접 쓸까요?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럼 뭐는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직접세. 이런 식의 질문이 딱 나와서 고르는 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딱 보시면 되는 개념만. 그죠? 자,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23페이지 6번의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또 뭐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독립세. 그 다음에 부가세. 자, 이 부가세란 말이 보통 일반 밖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죠. 이번 달에 25일까지. 그죠? 그때 부가세는 뭘 말하냐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줄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말뜻은 덧붙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란 말이 덧붙여 낸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독립세는 별거 아니에요. 독립세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세금을 독립세 그러는데, 그럼 그 독립세 낼 때 추가적으로 덧붙여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건 다 독립세를 배웁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그리고 거기에 다 뭐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이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를 내려면 취득세를 딱 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어서 나도 같이 내야 돼 붙어 있는 애들. 일명 찐득이세라고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찐득이처럼 붙여가는 거죠. 우리 마트 가면 만두 큰 거 사면 밑에 뭐 붙어 있어? 새끼만두 하나 붙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1+1이라고 그래요? 1+1. 그죠? 이런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붙는 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럽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는 찐득이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등록세와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얘도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월 달에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 그 자동차세도 얘가 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보잖아요. 금액만. 작년에 13만 원 나왔어. 아, 그렇게 많이 나왔네.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 자동차세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고지도 보시면. 그리고 밑에 지방교육세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를 낼 때 30%를 뭐 내는 거예요. 추가로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내는 겁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냥 우리 그냥 있으니까 원래 나오는 것보다 알고 보면 세금 우리 많이 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너무 안 내는 것 같아가지고 괴롭다고 세금 낸다고 술, 담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세금 때문에 술, 담배 하시는 분은 끊으세요. 여러분이 안 내도 세금 많이 내. 그거 말고도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괜히 그 핑계 대고 자꾸 드시지 말고. 술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아휴, 그리고 술은. 저는 술을 많이 먹진 않는데 제가 술을 잘 못 먹거든요. 얼굴은 제가 말술이에요. 말술. 다 믿지는 않아요. 저한테 다 그래요. 말술이라고.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제가 유일하게 먹는 술이 카스. 맥주는 카스만 먹어요. 화이트 이런 건 안 먹어요. 막 이건 안 먹. 카스가 탁 쏘는 맛 그거 하나로 먹거든요.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는 좀 먹어요. 어렸을 때 막걸리는 할머니가 술 받아오라고 하면 꼭 양주장 가다가 꼭 넘어졌다고 반절 먹고 넘어졌다고 하고 반만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몸에 맞아요. 근데 저는 다른 술은 못 먹거든요. 소주 한 잔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가 봐도 얼굴 보면 제가 말술이에요. 그죠? 근데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술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술만 끊으면 그나마 그 맥주만 끊으면 살 쭉 빠지는데. 그죠? 우리 와이프 때문에 술 못 끊어요. 아주 왼수래 왼수 아주. 어제 술 먹었잖아요. 어제 술. 저녁 때. 좀 일찍 끝나고 이제, 아니, 일찍 끝난 게 사 끌고 가서 좀 일찍 왔거든요, 집에. 한 10시 반쯤 왔더니 막, 그새 또 기다리고 있다. 저를 기다린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날 보고 싶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술 먹으려고 기다려요. 혼자 못 먹으니까. 많이도 안 먹어요, 우리는. 술 먹어봤자 둘이 앉아가지고 맥주 2병 아니면 3병 먹거든요. 2병, 3병. 그게 딱 끝이에요. 와이프는 소맥하고 저는 맥주 먹고 그러거든요. 그거 먹고 딱 끝인데. 그죠? 근데 그 문제는 자주 먹으니까 문제인 거죠. 밥은 이만큼 먹거든요. 제가 살 빼려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치맥을 하는 거예요. 치맥을. 그죠? 그러니 이게 뭔 고생이냐고. 나만 고생해. 나만 고생. 난 배고파 죽겠어 하는데 저녁 때가 홀딱 먹어버리니까. 그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술 먹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치? 자 보세요. 얘가 잘 보시면 이렇게 지금 붙는데 여기 있죠. 양도세. 얘네들은 조세가요. 납부세액에 붙어요. 부가세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취득세를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1,000만 원 내는 금액,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20%. 그런데 양도세는요,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 1억을 내야 돼. 그죠? 그럼 그 1억은 안 내. 1억은 거기에 뭐가?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언제? 1억을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을. 그러면 세금 1억은 안 내죠.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농특세 20% 내야 돼요. 2천만 원. 실제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감면은. 그러니까 비과세는 세금을 아무것도 안 내는데 감면은 항상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농특세 20%.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 1억을 내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1억 낼 때 돈을 1억만 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양도세 1억이 나오면 그 1억 원 내고 그거의 10% 지방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지방소득세. 1,000만 원. 근데 그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이 부가세라는 용어를 쓰는 게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세는 부가세 묻는 거 우리가 안 배워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쓰는 건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낼 때.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세금을 깎아줬을 때 감면을 받으면 그때 뭐가 붙어? 농특세가 붙어요. 그럼 농특세는 뭐예요? 부가세인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감면받으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취득세나 등록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감면세계 부가세로 뭘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20%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건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비율 있죠? 10, 20, 20, 20 있죠?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 이 비율을 자,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20%, 얘도 20%, 얘도 20%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에 시험 볼 때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 외우라 했어? 얘를 외우는 거야, 얘를. 이걸 하면 안 되고. 할 땐 되게 쉬워요. 20, 20, 20, 20, 20, 20, 20, 20 이러면 안 되고. 아, 얘만 10. 나머지 20.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공부를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취득세분은 농특세 몇 프로? 이것만 1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 20%. 끝.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박스 있죠? 취득세부터 쭉 해가지고 부가세 및 세율 나오고 오른쪽에 본세 감면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감면이자 감면. 감면은 다 뭘 내라? 농특세 20% 내야 됩니다. 그래서 농특세 20%.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잘 모르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왜? 난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1억을 감면받는데 그래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내야 돼?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갑자기 황당하죠. 아니 감면받은 게 세금 안 내는 줄도 왜 이걸 또 내? 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세는 나중에 뭐 이거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왜? 엄청 하거든요. 이거는 엄청. 이거 모르고 시험 보러 가진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죠? 24페이지는 7번에 부동산 활동했다는 분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안 합니다. 3월달에 할 겁니다. 여기는. 그죠? 왜냐면 이게 좀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대충이라도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얘가 좀 이해가 빨라요. 근데 지금 하면 좀 되게 어렵게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걔는 쓸데없이 읽어보지 말고 또. 25페이지 8번하고 9번은 읽을 거 없어요. 걔는 안 나와요. 시험에. 그죠? 그 다음 26페이지 가면 3절에 뭐 있어요? 조세의 용어라고 되어 있죠. 용어. 그 세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국세는 일세목, 세목이 뭐냐면 세목이 세금의 이름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게 뭐야? 세목이거든요. 그죠? 세금의 이름, 목차. 그죠? 그리고 국세는 그 세목 하나당 법이 하나씩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알고 싶다. 그럼 법제처 들어가서 거기다 뭐라고 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법 치면 종부세법이 나와요. 소득세법, 그죠? 뭐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치면 된다는 거야. 국세는. 자,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취득세법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왜?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 지방세법이 있어. 지방세법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치면 그 지방세 11개가 쫙 나와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를 알고 싶으면 법제처 들어가서 조문 볼 때 뭘 치면 된다? 지방세법. 그러니까 국세는 개별법으로 돼 있고 지방세는 단일법으로 돼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법령집도 보면 그러니까 막 지방세법은 이만해요. 막 법령집이. 두께가. 엄청 두껍죠. 왜? 그 11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혹시나 해서 얘기인데 궁금하다고 이거 사보면 안 됩니다. 겁나 비쌉니다. 이거. 비싸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죠? 제가 세법 강사를 하면서 집에 내가 세법 선생님인데 누가 오면 그래도 책꽂이에 그런 거 하나 꽂혀있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샀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싸게 했어요. 10만 원 넘게 주고 샀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탁 한 번 봤어요. 산 날 처음에 딱 떠들어봤는데 탁 덮었어요. 아, 막 글씨가 막 작아가지고 막 하연해가지고 어지러워. 그래서 덮어놨어. 그리고 걔를 언제 쓰냐면 딱 졸게 있어요. 컵라면 뚜껑 덮을 때 덮으면 끝내줍니다. 그러다 딱 올려놓으면 김이 새나갈 틈이 없어. 무거워가지고. 아니 받침으로 써. 아니면 그냥 받침으로 그죠? 딱 놓고 그다 라면 냄비 딱 올려놓으면 안 다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 저기가 표지가.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미리. 그는 집에 있느냐 우리 집에 없습니다. 왜? 이사 몇 번 다니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버린 것 같은데 나는 심증은 있어요. 누가 버렸는지. 일단 버릴 사람이 2명밖에 나하고 와이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진짜 안 버렸어요. 한 명 누군가 있겠지. 얘기는 안 해요. 와이프한테 얘기는 안 해요. 네가 버렸지 얘기는 안 하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딱 나오죠. 답이 나와 있어요. 와이프가 버렸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버렸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럼 우리 와이프가 성격에 버렸다고 안 하고 나한테 뒤집었어요. 당신이 버렸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내가 져요. 그죠? 어차피 우기면 못 이기니까. 그죠? 우기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괜히 붙어봤자. 그죠? 또 문 잠그라고 하니까 문 잠근다고. 와이프가 끝도보니 협박하는 거거든요. 절대 뭐하노? 문 잠가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계속 농담을 하거든요. 어느 날 지난주인가? 어제 갔는데 진짜 장담하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번호키 눌러야 돼. 갑자기 삐삐삐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잠궈놨어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진짜 장난을 한 거죠. 그래서 툭툭 2번 누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열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잠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잠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농담이야. 이거 조심하라는 거다, 들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문 잠근다는 소리가 말이 가당키라는 얘기니까. 아, 그것도 무슨 열쇠도 아니고 번호키거든요. 번호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안에 잠궈버리면 이게 안 열려요. 틱틱틱틱 계속 그러는 거 밖에서 쳐 죽겠는데. 아, 그냥 열받아가지고 뭐라 하려다가 뭐라고 하면 진짜 잠글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죠. 남자들이 겁나 불쌍합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죽으라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사다 주는데 문이나 잠궈 쌌고. 그죠? 밥도 안 주고. 네? 밥도 좀 줘, 밥도 좀. 아유, 그냥 사람들이 너무 한다니까. 네? 자, 거기, 그러니까 국세지방세는 구분할 거 없죠?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고, 2번에 과세주체라고 돼 있죠? 아까 한 거잖아요. 과세주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다. 누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죠? 넘어가시면 되고. 3번 과세유권 28페이지, 그죠? 과세유권 4가지 나오네요. 첫 번째 뭐 나와요? 과세 대상. 제목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납세자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보시면, 납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납세자는 다시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와요. 징수 의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용어 정의로 만약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까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얘가 근데 이 징수 의무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징수 의무자 어디에 들어가? 납세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납세자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처음에 이게 용어 정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여기다가 가로치고 갑자기 뭐라고 되냐면 여기다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땡. 틀렸다. 왜?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납세자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죠. 납세 의무자. 그죠? 그럼 얘는 다시 4가지인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납세 보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건 외울 거 없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대 보증하고 똑같다 보네요. 개념상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의 뜻이 뭐예요? 제 친구가 돈을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돈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을 쓰라니까 네가 지금 보증을 서주렴 이렇게 전화 왔어. 그럼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1억을 빌려서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때는 너랑 같이 죽자 이런 뜻이죠. 그럼 돈은 지가 쓰고 죽을 때는 나는 걔랑 같이 죽는 거야. 왜? 돈은 걔가 썼는데 갚을 때는 내가 그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내 친구랑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연대보증을 쓴다는 의미는 그 편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돈 빌린다 생각하고 연대보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빚 갚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 그 돈 다 내가 갚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증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대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대보증이 훅 가는 이유가 그 세금 처음부터 법적으로 뭐예요? 둘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하죠. 내가 빌린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떤 의미예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뜻은 뭐다?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누구랑?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가 처음부터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전액에 대해서.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자. 나중에 그러면 뒤에 가면 이런 거 나와요. 뭐 이런 경우는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게 얘네 둘이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뜻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8페이지 박스에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재 내용은 그걸 자세히 설명한 거죠. 오른쪽 29페이지 연대 납세 의무자, 3번에 2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 있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다음 중 2차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근데 그거는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걸 나온다고 공부하겠다고 이걸 다 거기 2번으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올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뭐야?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하필 콩이 이때 난 거죠. 그럼 운이 없는 거지. 그걸 갖다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걸 다 해버리면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머리 지진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은 떨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포기할 건 포기하고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그죠? 60점 맞을 거야. 엑기스만 모아서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6월달까지 모의고사에서 평균 최소 40에서 50 사이만 맞는다.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그 6월달까지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평균 40, 50 사이 맞아. 그러면 99.9%는 합격합니다. 왜?
다 온 거지, 이제. 그럼 나머지 4개월 동안에 평균 10점에 15점, 20만 올리면 돼요. 이때 많이 올라가거든, 뒤에, 후반전에.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릴 거 없죠. 모의고사 봐서 과락면하고, 그죠? 40에서 50점 사이만 맞으면 나는 성공한 거라는 거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그럼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는 가져야 돼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했더니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여유까지 가지고 뻥 퍼질러 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은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죠? 마음의 여유는 갔대,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 그래야 돼. 하여튼 오늘 도서관 꼭 가셔야 돼. 뭐라 그래? 그럼 속으로, 야, 오늘 목요일이니까 갑자기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토요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갈게. 그렇게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또 못 가. 무조건 뭐든지 하려면 지금 해야 돼. 지금 이 순간. 그 토요일까지 가면 힘들어. 왜? 토요일날 공시법 듣고 나면 급 피곤해져. 그러면 이제 또 토요일날 쉬어야 된대. 그러면 급 피곤해 저녁 때 가서 뭐 이거 하는 거지 또. 그럼 안 된다니까. 토요일 그 오기 전에 미리 적응 훈련하세요. 공시법 하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고 30페이지 마찬가지지만 징수 의미자 불 거 없고 거기 과표 나오죠? 과표 나오면 아까 뭐 종가세, 종량세. 금액으로 표시가 된 뭐 종가, 수량 등이면 종량. 그냥 그거 따로 설명한 거예요. 그 세율까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세율 표시 단위에 따른 분류. 아까 세율이 백분비, 천분비, 비율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고요? 정율 세율. 오른쪽 31페이지에 정액 세율은 뭘로? 화폐 단위로.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액, 금액, 그죠?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줬다가 2번 과표 크기에 따른 분류 있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